나는 조마오 죄송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최근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 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화제가 됐을까요? 조니 소말리는 한국을 방문해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편의점에서 일부러 라면 국물을 쏟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런 행위가 알려지면서 한국은 물론이고 그의 본국인 미국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정치 유튜브 채널에서는 조니가 한국의 거리에서 외국인 여성들에게 시비를 거는 영상이 공유되었는데요. 이 영상에서 조니는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이 사람 여권을 빼앗아야 한다라든지 여자에겐 까불지만 남자가 다가오면 도망간다는 등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조니의 기행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폭격에 대해 조롱하는 발언을 하거나 기차에서 일본을 핵무기로 폭격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죠. 이런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일본에서도 큰 반발이 일었고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직접 그에게 항의하다가 신체적 충돌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의 이런 행위는 미국 내에서도 심각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그의 행동을 미국인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고요. 결국 조니의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자 많은 미국 네티즌들은 자업자득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조니 소말리의 기행은 그의 조국 미국에서도 이해받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하면서도 한국인의 행동에 놀라워하기도 한다는데요. 미국에서는 보통 개인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누군가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더라도 주위에서 직접 나서기보다는 단순히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소말리의 도발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개입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이 빠르게 펼쳐졌고 이 장면들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많은 미국인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양인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신선하다며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행동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모두 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미국인들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단합된 대응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본 반면 또 다른 이들은 과한 대응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때문에 다소 다양한 반응이 나온 것이죠. 결국 이번 사건은 한국인의 단호하고 즉각적인 행동이 외국에서도 화제가 되며 한국 사회의 단결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보편적으로 한국인이 작은 체격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국인이 흑인 남성을 물리치는 상황에 대해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미국인들의 시선에서는 체격이나 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체격이 크거나 힘이 센 사람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있어서 작은 체격의 동양인이 조니 소말리와 같은 흑인 남성을 제압하는 모습이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대응을 보면서도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가라며 놀라워하면서도 어떤 한쪽에서는 저건 거짓 형상일 거야 하는 반응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국 남성이 조니 소말리를 참교육하는 장면은 거짓일 거라고 확신한 미국인은 그걸 증명하기 위해 한국에 와서 자기가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궁금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왜 온 거지? 줄을 서서 입국 심사를 기다리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솔직한 답이 금방 떠오르더라고요. 바이럴 영상 때문이었죠. 내 전직 정보요원이 영상 하나 때문에 지구 반대편까지 온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영상은 평범한 게 아니었어요. 제 직업적 관심을 확 끌어당겼거든요. 그 영상의 주인공은 조니 소말리라는 미국인 유튜버였어요. 아시아 곳곳에서 무례한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사람들의 반응을 촬영해 조회수를 올리는 걸로 유명했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조니가 소란을 피우던 중에 한 한국 남성이 나섰는데 조니를 완전히 제압했어요. 사람과 상황을 읽는 훈련을 받았던 저로서는 도저히 그 장면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와서 그걸 이해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입국 심사관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제 여권에 도장을 찍어줬고 저는 짐 찾는 곳으로 향했어요. 짐을 기다리면서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죠. 가족들은 따뜻한 포옹으로 서로를 반기고 비즈니스 여행객들은 목적지로 바쁘게 움직이고 공항 직원들은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질서정연한데 그 안에 무언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친구인 제임스한테서 온 문자였죠. K-팝과 김치의 나라에 무사히 도착했어. 그는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답장을 보냈어요. 막 도착했어. 문제 일으키는 유튜버는 아직 못 봤어. 제임스는 제가 한국에 온 진짜 이유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영상에 대해 얘기했을 때 그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했지만 제 직감은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걸 가리키고 있었어요. 제 목적지는 홍대에 있는 작은 호텔이었어요.
젊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예술적인 분위기가 넘치는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조니 소말리 같은 유튜버들이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장소가 이런 곳이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다른 아시아 사람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려면 이곳이 딱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전화가 울렸어요. 이번엔 서울에서 찍힌 또 다른 바이럴 영상에 대한 뉴스 알림이었어요. 누군가 지하철역에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또다시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효율적으로 상황이 정리됐다는 내용이었어요. 혼자 웃었어요. 이번 여행이 헛수고는 아닐 것 같더라고요. 열차 방송이 스피커를 통해 한국어와 영어로 흘러나왔어요. 다음 역은 서울역입니다. 짐을 챙기면서 흥미로운 도시로 발을 내디딜 준비를 했어요. 5년간 정보요원으로 일하면서 직감을 믿는 법을 배웠는데 지금 제 직감은 서울이 많은 비밀을 품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해야 할 건 어디서부터 찾을지 아는 것뿐이었죠. 아침 공기가 선선하게 느껴지던 날, 저는 서울의 여의도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미국 정보국에서 오랜 시간 일했고 지금은 사이버, 보안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한국에서의 첫날, 현지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을 보내는지 관찰하기엔 딱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꽃이 만발한 벚나무 옆 나무 벤치에 앉았어요. 아침 출근 시간은 이미 지나갔지만 공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나이가 지긋한 부부들이 팔짱을 끼고 천천히 산책길을 걷고 있었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은 회의에 늦지 않으려는 듯 서둘러 공원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젊은 엄마들은 유모차를 밀며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제 왼쪽에서는 젊은 관광객 5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이 공원에서 유난히 소란스러웠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대학생들 같았어요. 밝은 색의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카메라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공원의 피크닉 테이블에 편의점에서 산 듯한 인스턴트 라면 컵, 초콜릿바, 에너지 음료 캔으로 아침 식사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그들의 소란스러움도 신경 쓰였지만 진짜 문제는 그들의 태도였어요. 주변 환경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라면 컵은 바람에 굴러다니고 사탕 껍질은 여기저기 흩날렸어요. 심지어 한 명은 빈캔을 쓰레기통 쪽으로 차다가 빗나갔는데 그냥 어깨를 으쓱하고는 그대로 두고 갔어요. 이런 행동은 예전에 다른 아시아 나라에서도 본 적이 있었어요. 보통 현지인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도 조용히 눈을 돌리거나 관광객들이 떠난 뒤 묵묵히 쓰레기를 치우곤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한 중년의 한국 남성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그는 허리를 꼿꼿이 편 채로 걸어왔고 머리는 소금과 후추를 섞은 듯 반백의 색깔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잘 다려진 베이지색 바지와 하늘색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단정하고 품위 있는 인상이었죠. 처음에는 관광객들이 그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여전히 웃고 떠들면서 더 많은 쓰레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었죠. 그때 그 남자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또렷한 영어로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관광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야구 모자를 쓴 키 큰 남자가 대답했어요. 예? 한국 남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젊은이들, 그가 말했어요. 여기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원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피해는 주는 행동은 삼가해주세요. 관광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방어적으로 들릴 만한 말을 하려다가 그 한국 남성이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존중합니다. 모두가 함께 깨끗이 사용하죠. 쓰레기를 주워주세요. 바로 저기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는 약 10m 떨어진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가리켰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한마디 반박도 없이 관광객들은 쓰레기를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그 한국 남성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들이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의 존재 자체가 뭔가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듯했어요.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협박하지도 않았으며 보안 요원을 부르거나 SNS에 글을 올려 부끄럽게 만들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저 그들의 올바른 판단에 호소하며 성인으로 대했어요.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다 치우고 재활용까지 제대로 마치자 그 남성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는 허리를 꼿꼿이 편 채로 천천히 걸어가 버렸어요. 그 뒤로 관광객들은 확실히 조용해졌어요. 그들은 공원에 좀 더 머물렀지만 주변을 훨씬 더 신경 쓰는 모습이었어요. 떠나기 전에도 쓰레기를 조심스레 정리하는 걸 봤어요. 이 작은 사건은 저에게 한국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줬어요. 그 중년의 남성은 단순히 공원을 깨끗하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그 젊은 관광객들에게 존중과 공동체 의식에 대한 교훈을 준 거였어요. 그는 품위와 권위를 잃지 않고 소란을 피우거나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했어요. 정보국에서 일했던 경험 덕에 저는 여러 문화권에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많이 봐왔어요. 어떤 곳은 갈등을 완전히 회피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금방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달랐어요. 여기서는 평범한 시민조차 질서를 유지하고 타인에게 가르침을 주는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나이가 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중받고 문제는 힘이나 수치심이 아닌 조용한 권위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저는 그 벤치에 1시간 정도 더 앉아 있었어요. 방금 본 일에 대해 곱씹으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얼마 전 인터넷에서 봤던 조니 소말리 사건을 해결하던 한국 남성의 바이럴 영상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도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여기에는 자신감, 권위,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이 결합된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제가 다른 곳에서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햇볕이 점점 더 따뜻해졌고 공원 산책로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채워졌어요. 저는 그들을 새롭게 흥미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이 매력적인 나라에 대해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공원에서 봤던 일을 도저히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앉아 있다가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미국 정보국에서 일하면서 저는 어떤 공동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들이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한국의 인기 커뮤니티 중 하나로 들어갔어요. 그 웹사이트의 파란색과 흰색으로 된 인터페이스는 초창기 소셜미디어를 떠올리게 했지만 끊임없이 새 글이 올라오는 걸 보니 이 커뮤니티가 얼마나 활발한지 알 수 있었어요. 설치해둔 번역 도구 덕분에 대화 내용을 꽤 잘 따라갈 수 있었죠. 그날 낮에 제가 홍대 근처에서 찍은 한 골목 사진이 있었는데 그걸 사용하기로 했어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두 건물 사이에 있는 좁은 통로의 벽에는 화려한 스트리트 아트가 그려져 있었고 금속문 옆에 화분 몇 개가 놓여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이 사진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고 간단한 메시지를 덧붙였어요. 그 골목에서 악명 높은 문제아가 목격됐다는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정말 놀라웠어요. 사진을 올린 지 5분도 채 안 돼서 3명의 유저가 이미 댓글을 달았어요. 첫 번째 댓글은 서울어커커90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저였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거 홍대 옛날 레코드샵 뒤쪽 골목 맞네요. 제가 매일 출근길에 지나가는 곳이에요. 저 화분들은 옆 카페를 운영하시는 김 사장님이 가꾸는 거예요. 곧이어 맵마스터 KR이라는 유저가 덧붙였어요. 좌표 37.557XX, 126.923XX. 이 골목은 3개의 주요 도로로 연결됩니다. 지하철에서 오신다면 홍대 입구역 4번 출구로 나오셔서 3분 정도 직진하시고 파란 천막이 있는 편의점에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댓글이 계속 이어졌고 점점 더 자세한 내용들이 올라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 지역의 모든 탈출로를 표시한 상세 지도를 공유했어요. 다른 사람은 골목 주변 가게들의 영업시간을 정리해 올렸고 또 다른 사람은 근처 교차로에서 찍힌 최근 CCTV 화면을 캡처해 올리면서 하루 종일 보통 얼마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지 보여줬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놀란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정보국에서 일하는 동안 이렇게 민간인들이 정보를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으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그들의 조직 방식이었어요. 누군가 지시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눠지는 모습이었죠. 어떤 사람은 장소에 대한 세부사항을 모으고 다른 사람은 그 지역의 역사적인 정보를 조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모두들 자경단 같은 행동은 하지 맙시다. 라는 글을 키퍼서울이라는 유저가 올렸어요. 혹시 문제아를 발견하시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경찰서 연락처를 여기에 추가합니다. 이 글은 곧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이 됐어요. 그들이 돕고자 하는 열정을 책임감 있게 균형 잡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단순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과 한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공동체였던 거죠. 이들은 자신들의 동네를 지키고 싶어 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그걸 하고 싶어 했어요. 그걸 지켜보는 동안 논의가 점점 더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동네에서 불량한 관광객들을 대했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 같은 주제를 다뤘죠. 단순한 실험으로 시작했던 것이 공동체 조직과 시민적 책임에 대한 훌륭한 사례로 발전한 거예요. 2시간이 지나자 제 간단한 글은 200개가 넘는 댓글, 3개의 상세 지도, 지역 보안 자원에 대한 종합 목록, 그리고 심지어 필요하면 동네를 안내해주겠다는 몇몇 친절한 제안까지 끌어냈어요. 이렇게 큰 반응을 불러일으킨 게 죄송하면서도 이들의 대응 방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노트북을 닫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저는 방금 목격한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대립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어떻게 현대 사회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제가 정보국에서 일하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걸 보여줬어요. 바로 공동체 지능의 힘이었죠. 이 실험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통찰을 줬어요. 이들은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법과 존중의 틀 안에서 그들의 동네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진정한 공동체였어요. 제가 바이럴 영상에서 본 게 단순히 한 사람이 문제아에게 맞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건 공동체 전체가, 그리고 더 나아가 한 문화가 공동체와 존중, 그리고 질서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그 화제의 영상에서 본 장면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한국의 무술가가 그렇게 뛰어날 수 있는 걸까요? 핸드폰으로 영상을 몇십 번이고
다시 보면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서울에 있는 제 호텔 근처에서 무술 도장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여러 현대적인 피트니스 센터를 지나치고 나서야 제가 찾던 곳을 발견했어요.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자리한 전통합기도 도장이었어요. 건물은 오래돼 보였지만 잘 관리된 느낌이었고 입구 위에는 간소한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큰 창문을 통해 안을 보니 낡은 파란 매트가 바닥을 덮고 있었고 벽에는 기본적인 훈련 장비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요란한 기구나 거울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기본에 충실한 곳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나무와 가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구역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습한 공기에도 불구하고 새하얀 도복을 입고 품새를 연습하고 있었는데 그 동작들은 영화에서 본 화려한 발차기와는 달리 정교하고 차분했어요. 어서 오세요. 영어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50대 정도로 보이는 한 남성이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는 박 선생님이었고 도장의 수석 사범이셨어요.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키가 크고 근육질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는 보통 키에 날씬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짧은 검은 머리엔 회색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어요. 걸음걸이는 조용하면서도 우아했는데 예전에 영국 정보국에서 배웠던 전투훈련 강사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알렉산더 루이스입니다. 제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합기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럼요. 오늘 수업에 참여하시겠어요? 그의 영어는 명료했지만 약간의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며 대답했어요. 사실 저도 무술을 좀 배웠습니다. 혹시 스파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신감을 너무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가 가진 몇 년간의 훈련 덕분에 그와 맞붙어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박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함께 연습해보고 싶으시군요. 좋습니다. 그러면서 탈의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훈련 도복으로 갈아입고 나오세요. 그가 주신 하얀 도복은 약간 뻣뻣했지만 편안했어요. 매트 위로 걸어나가니 다른 학생들이 연습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박 선생님은 중앙에 서 계셨는데 굉장히 편안해 보이셨죠. 저는 그의 맞은편에 서서 방어 자세를 취했어요. 준비되셨나요? 그가 물으셨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마자 빠르게 앞으로 나가 재빠르게 잽을 날렸어요. 그의 반응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였죠.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너무 빨라서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박 선생님은 제 펀치를 물누르듯이 피해버리셨어요. 제가 펀치를 회수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제 옆으로 움직이셨고 손목에 살짝 압박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는 바닥으로 떨어졌죠. 등 뒤로 매트가 푹신하게 닿는 소리가 났어요. 괜찮으세요? 박 선생님이 손을 내밀며 물으셨어요. 네. 제가 놀란 표정을 숨기며 대답했어요. 다시 해보죠.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움직였어요. 천천히 원을 그리며 빈틈을 찾으려고 했죠. 여러 번 펀치 조합을 시도했지만 박 선생님은 그 모든 걸 너무도 쉽게 막아내셨어요. 제가 공격할 때마다 그는 제 움직임의 힘을 그대로 이용해 저를 제압하셨어요. 어떤 때는 제 힘을 방향을 바꿔 되돌려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 움직임에 맞춰 자연스럽게 동화되며 저를 다시 매트로 보내셨죠. 그와 싸우는 건 마치 연기 같은 걸 붙잡으려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잡을 수도 없고 맞출 수도 없는 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할 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던 그 화제의 영상은 단순히 신체적인 기술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 문화 속에 담긴 더 깊은 무언가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절제된 힘과 조용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과시하거나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정신이요. 그 조니 소말리를 제압했던 한국 남성은 단순히 무술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힘과 절제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제가 경험한 건 그 전통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지만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기에 충분했어요. 저는 훈련 중에 그분께 순식간에 바닥에 눕혀졌던 순간이 떠올라 미소를 지었어요. 겸손해졌어요. 하고 솔직히 말씀드렸죠. 여러 나라에서 훈련을 해봤지만 오늘 같은 경험은 처음이에요. 사범님의 움직임은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마치 물이 장애물을 부딪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박사범님은 눈가에 잔잔한 주름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바로 한국 무술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힘만 믿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에너지와 힘의 흐름에 집중해요. 그분은 우리 사이의 작은 탁자 위에 있던 젓가락 하나를 집어들고 들어 보이셨어요. 이 젓가락을 꺾으려고 위에서 힘으로 눌러보세요. 하시며 중간 부분을 엄지로 눌러 보이셨어요. 저항하죠? 하지만 같은 힘을 방향만 바꿔보면 그분은 손을 조정해 젓가락을 가볍게 부러뜨리셨어요. 오늘 스파링에서 느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저는 당신의 힘에 맞서 싸운 게 아니라 그 힘을 다른 방향으로 흘려보낸 거예요. 그 개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이 철학이 한국 무술에만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분이 부러진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우리의 방식으로 이걸 발전시켜 왔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이고 주변에는 더 큰 나라들이 많아요. 숫자나 크기에 의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똑똑하고 적응력이 좋으며
끈기 있게 살아남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한국 무술은 단순히 싸움 기술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박 사범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점점 더 열정적으로 들렸어요. 이건 인격을 기르는 일이에요. 우리 도장에 오는 학생들에게 저는 자기방어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존중, 규율, 그리고 끈기를 가르쳐요. 스파링 중에도 제가 실수를 해도 화를 내거나 짜증 내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분은 옆에 있는 작은 나무 상자에서 말린 감을 꺼내셨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건 홍시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고향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과일은 달고 부드러웠어요. 천천히 그 깊은 맛이 느껴졌어요. 이 홍시처럼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최고의 것들은 시간과 인내를 통해 비로소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 무술은 빠른 결과를 내거나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해마다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미성의 전이라고 불러요.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죠. 이 말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더 배우고 싶게 만들어줘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할 때 박사범님은 자신의 수련 여정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 했던 실수, 그리고 배웠던 교훈들. 그 이야기는 단순한 무술 이상의 삶과 성장,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저는 도시를 바라보며 오늘 배운 것들을 곱씹었어요. 저를 여기로 이끈 그 바이럴 영상이 갑자기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대신 저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한국의 정신과 그 국민을 형성한 원칙에 대한 깊은 이해였죠. 그날 저녁은 박 사범님이 전통적인 인사를 가르쳐 주시며 마무리됐어요.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 그 의미까지요. 기억하세요. 그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강함은 주먹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한국 무술의 본질이에요. 그날 밤 도장의 계단을 내려오면서 제 몸은 피곤했지만 제 마음은 활력이 넘쳤어요. 저는 단순히 그 영상에 대한 답을 찾으러 왔지만 삶과 문화, 그리고 진정한 강함의 의미에 대한 훨씬 더 소중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직접 느끼고 했던 모든 일들로 조니 소말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제는 정말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니 소말리가 한국에서 논란을 일으킨 후 한국인들의 추적과 대응 방식은 그가 예상치 못했던 철저함과 강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온라인에서만 비난을 쏟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가 문제를 일으킨 장소와 시간대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공유되었고 CCTV 위치나 목격자들이 남긴 정보가 모이며 그의 이동 경로가 철저히 파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의 기행을 비판하는 반응이 많았지만 그의 행동이 반복되자 점점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SNS와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실시간으로 추적당했고 자주 가는 장소와 시간까지 파악되어 한 걸음마다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서로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일종의 온라인 자경단처럼 움직이며 그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정리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특정 지역에서 또다시 기행을 일삼으려 할 때 현장에 있던 한국인들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를 제압할 수 있는 무술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소말리의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한국인들의 엄밀한 수사망으로 인해 그의 숙소에서 그를 바로 제압해버렸습니다. 소말리는 그 자리에서 나가 떨어졌고 그때서야 한국은 정말 무서운 나라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조니 소말리 그를 혼내준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악마 유튜버 조니 소말리 그는 진짜 악마의 맛을 봤을 겁니다. 하찮은 졸개 악마가 정말 대마왕 한국 악마군단의 쓴맛을 본 거죠. 저는 모든 걸 확인하고 바로 출국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니 서울이 점점 작아지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상치 못한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바이럴 영상을 검증하려고 시작했던 이 여정이 이토록 특별한 경험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분석가의 시각으로 한국을 보려고 했는데 결국엔 제 고정관념을 깨고 세상을 새롭게 보는 방법을 배우게 됐어요. 비행기가 미국으로 향하는 동안 노트북을 켜서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브라우저를 열어 한국어 강좌를 검색했어요. 뭔가 제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게 한국과의 마지막 인연이 아닐 거라고요. 아직도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경험하고 이해해야 할 것도 많았어요. 제 발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날짜 뉴스를 보니 조니 소말리는 소녀상 앞에서 다른 통역인의 도움으로 사과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나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이었고 다른 통역사가 말하는 대로 따라하며 90도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를 표하는 것도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조니 소말리는 미국 구독자들에게 재미를 주려고 한 것이었고 라이브 후 한국인들의 반응을 보고 내가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을 알게 되었다며 그저 콘텐츠를 만들고 웃기고 싶었을 뿐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거나 공경에 처하게 하거나 폭행 사건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하면서 미국에는 이런 종류의 코미디가 있는데 한국에선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행적으로 봤을 땐 몰랐다는 둥
이게 미국의 코미디라는 둥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는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우리 국민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행동들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잠시 위험을 모면하기 위한 생쇼라고밖에 느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니라 여론도 이건 쇼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나갈지 우리 모두 지켜보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한국의 힘을 제대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감동배달과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애정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